배신자.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70년 친구의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은 남자. 김종수,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죽은 친구 얼굴도 안 보고 가는 거야? 냉혈한이야, 냉혈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도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같은 시간, 같은 날,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손에는 서로에게 쓴 마지막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이것은 70년 우정의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만수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그가 원한 대로였습니다. 검은 리본 앞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그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종수는 안 오나? 글쎄, 70년 넘게 붙어 다녔는데 죽은 친구 장례식도 안 오는 사람은 뭐야? 사람들의 얼굴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 이유를.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녀 지원이 할아버지 방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열자마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졌습니다. 이게 뭐지? 편지였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모두 김종수에게 쓴 것, 김종수가 쓴 것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떨렸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첫 번째 편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수야, 네가 내 장례식에 오지 못해도 괜찮아. 넌 이미 내 인생 전부에 와 있었으니까. 지원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정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여름, 서울 어느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로 두 소년이 뛰어다녔습니다. 하나는 이만수, 11살. 다른 하나는 김종수, 역시 11살. 저기, 저 아저씨 떡 팔아. 돈 없잖아. 그냥 구경이라도 하자고. 둘은 함께 웃었습니다. 가진 건 없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밝았습니다. 종수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으면 균형이 맞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둘은 골목 끝 담벼락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너 나중에 뭐 하고 싶어? 글쎄, 크게 성공하는 거. 어떻게? 몰라. 그냥 되겠지 뭐. 난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어. 너 왜 그래? 무섭게. 아니, 진짜야. 만수는 웃었지만 종수는 진지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정희미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만수네 옆집 가게 딸이었습니다. 14살, 긴 머리, 수줍은 미소. 저기, 혹시 만수 오빠 아니에요? 응? 아, 맞아. 옆집에 이사 왔어요. 잘 부탁해요. 아, 그래. 잘 부탁해. 종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셋은 자주 만났습니다. 만수는 정임에게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종수는 그저 옆에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공기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왜 이러지? 어느 날 밤, 종수는 골목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다가왔습니다. 왜 여기 있어? 그냥. 요즘 좀 이상한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 너 설마 정임이 때문에 그래? 아니야. 그래? 그럼 다행이다. 만수는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종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구석이 저렸습니다. 그해 겨울, 만수와 정임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종수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종수가 원한 대로였습니다. 1972년 봄, 만수는 정임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 소박한 잔치. 종수는 축의금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종수야. 네가 와줘서 정말 기뻐. 당연하지. 그들은 악수했습니다.
종수의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만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종수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정임을 마주쳤습니다. 종수씨, 와줘서 고마워요. 축하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 보여서. 괜찮습니다. 정임은 무언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종수는 뒤돌아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조금 무거워 보였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만수와 정임은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종수는 가끔 놀러 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야, 종수야. 오랜만이다. 그래. 왜 요즘 연락이 없어? 바빴어. 그래. 대화가 짧았습니다.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정임이 차를 내왔습니다. 종수씨, 여기요.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하고 지내죠. 셋이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만수는 그 공기를 깨려 애썼습니다. 야, 우리 예전에 그 시장 골목 기억나? 떡 훔쳐 먹으려다 걸린 거. 응, 기억나. 그때 정말 웃겼잖아. 그래. 정임은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슬픔? 후회? 아니면 체념? 그날 밤 만수가 잠든 후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종수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그 시선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1975년 겨울, 만수와 종수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야, 종수야. 왜?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무슨 소리야? 요즘 네가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나이 먹어서 그래. 아니야. 뭔가 있어. 만수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만수는 종수의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안. 내가 오바했나 봐. 괜찮아. 그들은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이 달라졌다는 걸. 그날 이후로 종수는 더 뜸해졌습니다. 만수는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임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시간을 갉아먹었습니다. 1995년 가을, 20년이 흘렀습니다. 만수는 쉰을 넘겼고 종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만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리 있어? 만수가 돌아봤습니다. 종수야, 오랜만이다. 앉아. 종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여기 자주 와. 요즘 매일 나와. 그래? 너도? 응. 우리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얼마만이야? 한 10년? 그 정도 되는 것 같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 쌓였습니다. 종수야. 응. 그동안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 화난 건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그냥 바빴어. 거짓말. 걸렸네. 둘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야? 글쎄. 오면 좋겠다. 그래. 다음 날 종수가 다시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렇게 매일 만났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하늘을 봤습니다. 가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임이가 요즘 아프대. 많이? 아니,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너는? 나도 비슷해. 우리 다 늙었네. 그러게. 며칠 후. 만수야.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만수는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엔 무언가 글썽였습니다. 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응.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만났습니다. 말은 점점 줄었지만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물었습니다. 종수야, 우리 왜 그때 멀어진 걸까? 몰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그렇게 됐어. 그래? 미안해. 괜찮아. 둘은 다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좋다. 나도. 그 후로도 매일 만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둘의 침묵은 말보다 깊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더 소중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친구가 있나요? 말없이도 알아주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2020년 봄, 만수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3기. 의사는 6개월에서 1년이라 했습니다. 종수야. 응. 나 많이 아파 보여. 아니, 거짓말 마. 괜찮아 보여. 고마워. 정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종수씨, 물 좀 갖다 줄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당신 약 먹어야 해요. 알았어. 정임이 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종수를 잠깐 불렀습니다. 종수씨. 네.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만수씨 앞에서.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요? 아세요. 알면서 그러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건 없어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냥 지금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피곤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종수씨. 그동안 옆에 있어줘서. 아닙니다. 며칠 후, 종수는 혼자 병실을 지켰습니다. 만수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종수는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만수야. 만수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내가 미안해. 네가 모르는 게 나았어. 그게 맞았어. 하지만 가끔은 말하고 싶었어. 만수의 손이 약하게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지는 않았습니다.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 전부였어. 창밖으로 천둥이 쳤습니다. 종수는 만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수가 눈을 떴습니다. 종수야. 깼어? 너 어젯밤에 뭐라 했지? 아무 말 안 했는데? 거짓말. 진짜야. 꿈인가? 그래, 꿈이야. 만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종수야. 응. 우리 친구 오래 했다. 그래. 후회 없어? 없어. 나도. 근데 종수야. 응. 내가 죽으면 울지 마. 안 울어. 거짓말. 진짜야. 그래. 믿어줄게. 둘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종수는 매일 왔습니다. 만수의 상태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둘은 여전히 대화했습니다. 짧고 담담한 대화들. 오늘 날씨 좋다. 그래. 창문 좀 열어줘. 바람 시원하다. 좋네. 종수야. 응. 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나도.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소가 번졌습니다. 종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만수가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저녁 8시, 종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만수. 종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종수야. 만수야. 내일 못 갈 것 같아. 어디? 아니, 그냥 내일 바쁠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그냥 느낌이 그래. 내일은 못 만날 것 같아. 만수야, 무슨 일 있어? 없어. 괜찮아. 정말? 응. 그냥 오늘 인사하고 싶었어. 종수야. 응. 고마웠어. 정말. 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내일 보면 되잖아. 그래.
그럼 내일 봐. 잘 자. 너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수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말투가 달랐습니다. 이상해. 그는 다시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만수 생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 못 갈 것 같아. 종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발 아니길. 다음날 아침 10월 13일 종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 정임. 여보세요? 종수씨. 만수씨가 어젯밤에. 언제요? 새벽 3시쯤이요. 잠결에 조용히. 장례식은 모레예요. 올 수 있으시죠? 네. 고마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종수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만수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때 그 말을 믿었을까요? 내일 못 갈 것 같아. 그 말 속에 숨겨진 작별을요. 2025년 10월 13일 만수의 장례식 당일 오전 10시 같은 시각 다른 병원. 종수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연락할 분이 계신가요? 없습니다. 가족은요? 없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히 계세요. 의사가 나갔습니다. 종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죽어가고 있다는 걸 며칠 전부터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만수야. 그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만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가 떨렸습니다. 종수는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만수야, 내가 내 장례식에 못 가도 괜찮아. 넌 이미 내 인생 전부에 와 있었으니까. 사실은 말이야, 나도 곧 갈 것 같아. 의사가 길어야 일주일이라 했거든. 근데 네가 먼저 가면 어쩌나 걱정했어. 내가 내 장례식에 못 가면 사람들이 날 욕할 테니까. 하지만 괜찮아. 너라면 이해해 줄 거야. 그렇지? 만수야, 나 사실은 너를 사랑했어.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근데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정희미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멀어진 거야. 그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나은 것 같았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내 옆에 있었던 시간들이 행복했으니까. 만수야, 다음 생엔 좀 더 솔직하게 살게.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든 난 내 옆에 있을게. 고마웠어. 정말. 잘 가, 친구야. 종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만수야, 먼저 가 있어. 오전 11시 27분. 종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망 확인합니다. 종수의 손에는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뭐죠? 편지 같은데요. 유족에게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유족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고인의 주소지 확인해서 가까운 분께 연락드려 보세요. 며칠 후 종수의 집을 정리하던 이웃이 만수 집 주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정임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이만수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김종수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요? 3일 전이요. 만수 씨 장례식 날이었어요. 정임은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만수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후 종수의 영정이 세워졌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임이 조문을 왔습니다. 종수 씨,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만수 씨가 당신을 기다렸을 텐데. 장례식장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고인이 남긴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요? 네. 이만수님 앞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임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가 낡았습니다. 오래전에 쓴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만수 씨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정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종수 씨. 그리고 고마워요. 며칠 후 정임은 두 영정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만수, 김종수. 70년을 함께한 두 친구. 당신들 결국 같이 가셨네요. 그녀는 촛불을 켰습니다. 두 개의 불빛이 나란히 타올랐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둘이서. 정임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어요. 그날 밤 정임은 만수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다른 편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만수가 종수에게 쓴 편지들. 이게 편지는 수십 통이었습니다. 모두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정임은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종수야, 네가 왜 멀어졌는지 알 것 같아. 하지만 괜찮아. 넌 내 가장 소중한 친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난 너를 이해해. 그게 우정이잖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그냥 내 옆에 있어줘. 그것만으로 충분해. 정임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구나. 정임은 모든 편지를 모았습니다. 만수의 편지, 종수의 편지, 그리고 하나의 상자에 담았습니다. 이건 손녀한테 전해줘야겠어. 2025년 10월 말, 지원은 할머니 정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부르셨어요? 이거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게 뭔데요? 할아버지하고 종수 할아버지 편지들. 지원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다? 읽어봐. 그리고 이해해줘. 무엇을요?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걸. 정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도 종수 할아버지도 서로를 사랑했어. 그 사랑이 연인의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깊었어. 지원은 편지 하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원은 모든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이렇게 평생을. 그게 그 사람들의 선택이었어. 종수 할아버지는 만수를 사랑했고 만수는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왜요? 그게 서로에게 나았으니까. 사랑은 때때로 포기하는 거야. 상대를 위해서. 지원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너무 슬퍼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거야. 며칠 후 지원은 혼자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할아버지, 종수야, 네가 내 장례식에 오지 않아도 괜찮아. 넌 이미 내 인생 전부에 와 있었으니까. 만수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네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 지원은 두 편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종수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원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이런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편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평생을 함께하는 사람, 아니면 사랑하지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2025년 11월 초, 납골당. 지원은 두 개의 유골함 앞에 섰습니다. 이만수, 김종수,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임이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할아버지, 종수 할아버지. 지원은 편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종수가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친구야, 네가 내 장례식에 오지 않아도 된다. 넌 이미 내 인생 전부에 와 있었으니까. 지원은 편지를 두 유골함 사이에 놓았습니다. 이제 함께 계세요. 지원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유골함을 비췄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하셨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같은 날 떠나고 같은 곳에 묻히고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을까요? 지원은 두 유골함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멀어졌습니다. 납골당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두 유골함 사이에 놓인 편지.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화면에 떠오릅니다. 친구야, 네가 내 장례식에 오지 않아도 된다. 넌 이미 내 인생 전부에 와 있었으니까.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부재를 견디며 늙어가는 걸까요? 당신의 인생에도 이런 친구가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